네, 건축기술의 혁신 BIM 박태성 기자님이 써주신 글입니다. 테크앤AI 쪽 게시판에 있고요. BIM이란 뭐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모델 또는 매니지먼트라고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 약자로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정보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BIM 같은 경우는 레빗이나 뭐 아키캐드 같은 게 있겠죠. 또는 뭐 나비스웍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자체가 BIM이 아니라 얘네들은 BIM을 구현하는 툴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지털 모형을 말합니다. 디지털 모형 또는 그 관리하는 도구 또는 그 관리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BIM으로 좀 큰 범주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실행되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들은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며 건축물의 지어지고 관리됨에 있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만큼 데이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500억 이상의 공사에 BIM의 적용을 의무화하였고, 이때 한창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BIM 툴 중에선 대표적인 게 이제 레빗이 있는데, 레빗을 배우는 가장 좋은 곳 우측 상단에 여기 써 있을 텐데, pacer.kr 들어가셔서 BIM 레빗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사업에서의 BIM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NBS, 여기 어디냐면 내셔널 빌딩 소사이어티, 여기서 최근에 발표한 인터내셔널 BIM 레포트 2016 이 보고서에 의하면 건축 서비스 산업에서 BIM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영국이 약 48%, 덴마크는 엄청 높네요.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약 80%, 그리고 영국의 50%가 BIM을 쓴다는 거죠. 국가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유럽과 일본의 응답자들 중 90% 내외가 향후 3년 이내에 BIM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건축 서비스 산업의 발주자와 시공사 등 건설 산업에서도 건축사에 대한 BIM 요구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표가 하나 있는데 건축 서비스 산업 BIM 사용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터내셔널 BIM 리포트 2016년도에 조사한 건가 봅니다. 레스폰던스는 응답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BIM을 인식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라는 거죠. UK 48%, 덴마크가 유독 높네요. 78%, 재팬은 46%. BIM의 프로세스는 계획, 설계 및 건축, 운영 단계인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계획 단계부터 보자면 리얼리티 캡처와 실제 데이터를 결합, 그래서 주변의 대지 현황이나 컨텍스트를 제공해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는 컨셉 설계, 해석, 세부 도면 제작 및 문서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시공 전 프로세스는 BIM 데이터를 사용해 시공에 필요한 전기 구조부터 일정 및 물량 산출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공정업체 및 계약업체와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 단계로 쓰는 프로세스에서는 BIM을 활용해 완성된 자신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운영 및 유지관리, 향후 건물의 리노베이션이나 효율적인 관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BIM이라 불리우는 프로그램이 예시로는 레빗 아키텍처, 아키캐드, 나비스웍스 등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되게 많은 BIM 툴들이 있고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라이노, 그리고 뭐 그래스호퍼 또는 스케치업도 좋은 BIM 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레빗 작업 환경이고요. 레빗이 아키텍처만 있는 게 아니라 레빗 스트럭처도 있고요. 아무튼 레빗 이라고 하죠. 나비스웍스는 이거 BIM 모델 이제 보는 뷰어라고 보시면 되고, 충돌됐을 때 리포트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죠. 근데 BIM에 포함 가능한 정보는 단순히 건축 설계에서만이 있어서 구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역서, 구조계산서, 전기, 구조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BIM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나 하나의 모델로 구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BIM이라고 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여러 개의 파일로 만들어져서 연관돼서 이렇게 하나의 BIM 데이터다 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무리하게 하나의 프로그램에 모든 정보를 넣다 보면 컴퓨터의 성능과 용량에 한계가 있고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당면할 수 있게 하나의 DB로 구축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용이하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퍼 강의할 때도 항상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divide and conquer라는 말이 있거든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하나의 문제도 단계를 나누고 쪼개서 하나씩 처리한다. 그러면은 어느새 이 전체 문제가 해결돼 있을 거다 라는 말이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코딩을 할 때 꼭 새겨야 되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굳이 한 개로 다
구축하려고 하나의 DB로 구축하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무 설계에서 인턴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무에서 인턴을 했을 때는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2012년도인가?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5주 정도 인턴을 했었는데, 그땐 사무에서 그 한창 레빗이 쓰인다, BIM을 전 사원이 쓰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 한 6시간인가 7시간인가 교육을 들었어요. 레빗 교육을 들었었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께서, 저는 근데 인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엄청 초창기였죠. 2012년도니까. 근데 그 레빗 강의하시는 분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레빗은 자판기가 아니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레빗 모델 하나 만들어 놓고 음료수 띡, 음료수 코카콜라, 여기서 뭐 데미안 뭐 이런 식으로 오란시 띡띡띡 원하는 거를 바로바로 뽑아내는 자판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델링을 빡세게 작업해서 여러 개를 빡 쏟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레빗은요, 모델링이 뭔가 파일이 하나 있으면은 이거는 뭐 구조 간섭 체크용, 또 어떤 파일은 어떤 물량 산출용, 또 어떤 파일은 뭐 공정 관리에 필요한 무슨 어떤, 이렇게 목적에 맞게 각각의 파일을 구분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구조 간섭 체크 같은 경우는 그 구조 모델링만 있으면 되는 거고, 콘크리트 물량은 콘크리트 모델링만 있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전략에 맞게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를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빔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1번 이게 필요하고, 2번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넘버링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적합한 프로젝트를 모델링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무슨 얘기냐, 위에 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의 모델링을 해서 여기서 모든 정보를 다 뽑아내겠다 라는 거고, 아래 거는 내가 어떤 것을 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그에 맞게 딱딱딱 전략적으로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큰 모델링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내용인데, 레빗 모델링 학교에서 배우죠. 뭐 학교에서든 뭐 페이서에서든 배우겠죠. 이렇게 레빗 모델 예쁘게 했어요. 이렇게 건물 이렇게 만들었어. 와, 이렇게 도면도 뽑고, 야 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진짜 꿈 같은 얘기고요. 실제로 실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델링 파일 하나 여는데 3-4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 어떤 현장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을 예를 들면, 그 정도 되는 프로젝트는요, 레빗 파일 하나 열 때 인천공항 전체 모델링을 디테일하게 모델링해서 레빗으로 연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읽어드릴 수 있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실제 레빗으로 지금 인천공항 모델링 하신 분들은 이거 완전 공감하실 텐데, 여기도 뭔가 공사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구분해서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죠? 담당하는 회사가 다르고, 여기 중에서도 이 파트 중에서도 딱 꺼내 와가지고 쪼개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버링해서 파일 따로 여시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한 번에 불러오겠다, 또는 이 건물 한 번에 불러오겠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짜서 레빗 모델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퍼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래서퍼 얘기는 지금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퍼 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다면 국내 설계사무소에서는 왜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걸까? 그 원인은 뭐예요? 아니면 오토캐드와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설계사무소들이 주로 이루고 BIM 툴인 레빗이나 아키캐드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새로운 툴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 막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이럴 때 시간에 쫓겨 기존의 툴로 돌아간다. 그렇죠. 이게 시간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BIM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페이서점. 또한 배우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전체적인 설계 과정이 멈추는 경우가 생기고, 기업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이겨내게 되면 설계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스터디나 저 좋은 설계를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설계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공부는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빔은 수주 가능성뿐 아니라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건축사의 마스터 빌드의 부활도 가능케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건축사의 책임과 서비스가 늘어나면 당연 그에 대한 대가도 늘어나야 할 것이다. 어쩌면 건축 프로세스에서 감리나 건설 사업 관리를 포함한 업무 영역의 변화까지 올지도 모른다. 빔의 시대는 건축가들에겐 좋은 일이다 라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페이서 박태성 기자님의 글이었고요. 네, 건축기술의 혁신 BIM이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하고요. 해당 링크는 유튜브 정보란에 남겨드렸습니다.